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 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가상자산도 약세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당시의 배경과 이후 자금 흐름 상황, 연합인포맥스 디지털자산평가본부의 정효준 PM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증시가 폭락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이제 위험 자산 가격들이 출렁이었는데 이 가상화폐도 좀 난리였습니다. 당시 가상화폐 가격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가상자산 전체가 다 파란불이 켜졌었죠. 예, 특히 그 커뮤니티에서는 블랙 먼데이 빔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도 이제 이더리움이랑 알트코인들의 일단 낙폭이 훨씬 컸었고 네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2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천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네.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직 그 정도까지 회복은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릴 거는 비트코인 외에 이제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네. 왜 블랙 먼데이 빔까지 이렇게 좀 조롱 섞인 얘기가 나오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빔이라고 하면 이제 파란색 빔을 켰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뭐 붓다 빔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떨어지면 붓다 빔이라고 하고요. 뭐 이제 박상기에 나오면 뭐 박상기 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장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은어군요. 예, 은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블랙 먼데이 때 특히 이더리움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네. 뭐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실업률이 이제 4개월 연속 상회를 했다든지 네. 또 이란 이스라엘 공격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랑 또 일론 머스크가 대화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가상자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트럼프는 분명 이제 친화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했는데 시장에는 또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이런 잠재적인 좀 리스크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켓 메이커발 이더리움 매도세가 강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었던 그 이유와 공유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죠. 예. 이더리움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하락을 하는 그 가상화폐만의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또 마켓 메이커였고요. 그 마켓 메이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마켓 메이커를 그냥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시장을 뭔가 이제 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조성자 정도가 될까요? 그렇죠. 시장 조성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신규 가상자산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동성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주로 이런 역할을 크립토 VC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온체인 분석회사 영에스코프라는 데서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은 점프 트레이닝, 윈터뮤트 이런 대형 마켓 메이커들이 8월 3일부터 13만 이더리움 이상을 중앙화 거래소에 입금을 했다고 해요. 네. 보통 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자산들은 개인 지갑에 보관이 돼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거래소로 많이 입금이 됐다 하면은 이걸 매도를 하려고 입금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량이 지금 13만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한 뭐 4,700억 정도. 예, 굉장히 큰 물량이죠. 네, 4,700억이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물량인데 이 이더리움 때문에 이런 매도세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고 이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가속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갑이라 그랬나요? 네. 거기에 넣어놓고 실제 매도도 이루어진 겁니까? 지갑에 넣어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지갑을 디파이 거래소 덱스에 연결을 해서 매도를 하실 수는 있는데 주로 이제 피앗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피앗이 뭐죠? 기축통화 뭐 달러라든지 예, 그런 걸로 이제 바꾸고 출금을 해야 될 경우가 왔을 때는 저희가 중앙화 거래소 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이런 크라켄 한국어로 치면 업비트 뭐 빗썸 이런 데가 있겠죠. 그쪽으로 이제 입금을 해줘야지 저희도 원화로 출금을 할 수 있듯이 이런 마켓 메이커들도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느 순간은 중앙화 거래소에 입금을 해야 되고 거기가 아무래도 덱스보다 유동성이 좀 활발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화 거래소로 입금이 많이 됐다 하면은 이게 덤핑을 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실제로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매도세가 쏟아졌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락세가 깊었다 이런 설명인데 뭐 미리 팔려면 미리 팔 수도 있었던 건데 왜 하필 그 증시가 급락한 그날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몰린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시기를 봤던 것 같아요. 시기를 봤었고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고 하니까 이때 좀 엑시스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CFTC랑 SEC가 원래는 가상자산 발행 업계나 거래소만 이제 중심으로 타겟을 뒀다면은 관리 감독을 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마켓메이커랑 VC를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기사를 보시면은 이 얼마 안 됐어요. 6월이고 지금 8월이거든요. 네네, 2달 전이었군요. 예, 그래서 뭐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이 VC를 이제 좀 타겟으로 하고 이 시장을 좀 규제를 더 강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에 당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움직임이 하락세를 좀 더 가속화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국의 규제까지 겹쳤던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좀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건데 네. 이번 하락장 때 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반기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좀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 실제로 암호화폐 프라임 브로커 팔콘엑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리서치를 발간을 했는데 지난주 블랙 먼데이 때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그 세븐 시블링스라고 하는 어떤 엔티티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지금 라벨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게 뭐 페이스북 메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블랙론과 같은 큰 대형 자산 운용사일 수도 있고 뭐 헤지펀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2,900만 달러가 넘는 5만 6천 개의 이더리움을 하락장에 매수를 했어요. 여기 2천억이 넘거든요. 2천 달러입니까? 2천억 원. 2천 원이요. 네. 예, 그 정도를 지금 하락장에 매수를 했다는 걸 보면은 바이 더 딥을 했고 고래들 간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 이렇게도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 건 저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예, 딥에 샀다죠. 네. 그렇게 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죠. 매수 수요가 들어왔다 이런 설명인데. 예, 맞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관련해서 살펴봤고 이제 최근에 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제 미국에서 상장이 됐는데, 이 ETF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때 저희 인포맥스 그 크립토 종합이라는 화면에 ETF 모니터라는 그 ETF 화면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그 가격이라든지 유출입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ETF 모니터에 따르면은 8월 5일 월요일 날 6,886만 달러의 유입이 들어왔고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6일에도 9,987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수천만 달러가 미국의 현물 ETF에 유입이 되고 있고 실제 ETF에 투자하시는 기관이나 그 투자자분들이 리테일 투자자들이 바이 더 딥을 했구나. 역시 그래서 지금 이 물량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미국에서 현물 ETF가 7월 23일에 승인이 됐는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유입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조금 반기는 상황이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의 그 트러스트 신탁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ETF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계속 이더리움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을 눌렀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일수로 한 14일 내리 이제 유출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0으로 최근에 유출량이 없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이제 안도에 좀 마음을 이제 내려놓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직 반등은 못했지만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고래들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기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는 지금 지표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기관, 그러니까 그 자산 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이 부분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을 활용한 수익 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글로벌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르고 있는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더리움을 글로벌 컴퓨터를 많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은 그 이더리움에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토큰으로 교환을 할 때는 항상 가스비라는 수수료를 쓰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차트에서 가장 저희 고점이 높았던 때 수수료는 보통 뭐 한
단순 송금만 해도 10,000원이 넘었어요. 이제 하나로 바꿨을 때. 네. 근데 현재는 그게 이제 뭐 1달러, 1,000 얼마면은 보낼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쾌적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래서 5년 사이에 지금 가스비가 제일 낮다. 예, 그 고속도로로 치면 통행료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나 디앱의 사용량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들어가고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커뮤니티사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더리움이 너무 붐빌 때 그 이제 좀 레이어 2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원활하게 쓰이기 위한 브릿지를 태우는 레이어 2를 왜 쓰냐 이런 좀 조롱 섞인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조롱이 극에 달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롱 섞인 이 외면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가장 핫한 곳을 하나 뽑으라면은 네네. 제가 그럼에도 잘 되는 집은 잘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체 프로토콜 그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펌프 다 펀이라고 해서 솔라나의 밈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예예. 누구나 지갑을 연결을 해서 밈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틀 전에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데요. 네. 177만 1950개의 밈 코인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만요. 예. 그리고 토탈 레베뉴가 61만 5,439 솔라나예요. 네네. 이게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예. 이더리움의 수수료 수입을 한창 이제 뛰어넘었고요. 지금도 초 단위로 밈 코인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밈 코인을 원래 발행을 할 때 0.2 솔라나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됐는데 네. 이게 민팅 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펌프 다 펀 애들이 0 솔라나 결국 찍어내는데 돈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예. 다만 이 밈코인이 이제 상장 그 디파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려면은 이 본딩 커브라는 걸 타는데요. 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밈코인이 재밌어서 사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터치를 하면은 그동안 모인 솔라나를 가지고 유동성을 이제 밈코인이랑 같이 반으로 묶어서 레이디움이라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상장까지 시켜줘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0.5 솔라나의 상장 피를 받고 있고요. 그걸로도 지금 수수료를 어마무시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솔라나에서도 이 밈 공장 펌프다펀이 엄청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어떤 변혁을 가지고 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크립토는 연합인포메스 디지털 자산평가본부의 정효준 PM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